안녕하세요. 골든버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그누스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누스 효과를 모르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봐 설명을 드리자면, 마그누스 효과는 물이나 공기 같은 유체 안을 빙글빙글 도는 물체가 날아갈 때 그 물체의 회전과 유체가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날아가는 방향이 바뀌는 현상입니다. 축구의 바나나킥이나 야구의 커브볼이 유명하죠. 그 외에 그 구기 종목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탁구, 배구, 골프, 농구 그런 여러 종목에서 사용되고 있고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2010년 정도에 고등학교 물리교과서에 5년 동안 실려졌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교과서에 나온 설명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 설명을 방법을 그대로 따라한 고등학교 교사들도 고생을 했고, 그거를 이해 못한 고등학생들도, 그 당시 고등학생들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고요. 또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능에는 한 번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개편될 때 빠진 건 당연했고요. 이때의 영향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우리나라의 마그누스 효과를 설명하는 컨텐츠는 제가 본 것 중에는 옳게 설명한 거를 못 봤습니다. 근데 외국에도 그러냐 하면은 외국에는 안 그렇거든요. 그때 교과서를 집필하셨던 분들이 유체역학을 전공하신 분은 아니었다고 그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그누스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날아가는 공에 생기는 두 가지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그누스 효과와 베르누이 원리가 날아가는 공에 생기거든요. 이러면은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베르누이 원리가 작용해서 마그누스 효과가 생긴다고 그러던데요, 라고. 근데 실제로는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결과도 다르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근데 살펴보기 전에 먼저 베르누이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긴 건지. 자, 베르누이 원리에서 첫 번째 항은 V가 들어가 있죠. 속도.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동압력이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에 P가 들어있는데 이건 정압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P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대기압이나 압력이나 그런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이 동압력이라는 거는 개념이 별로 나오진 않아요. 가운데 있는 이 두 번째 항이 로우 GH에서 로우는 유체의 밀도고요. G는 중력 가속도예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라면 H는 변하지 않을 테니까 결국에는 이 두 번째 항도 변하지 않는 항이죠. 따라서 베르누이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 하면은 동압력과 정압력의 합은 일정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 V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 V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속도 또는 속력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속도, 속력은 우리는 보통 자동차가 빨리 지나간다. 저 위에 우주선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기준점으로 삼아가지고 그 속도를 따지는 건데, 이 베르누이 원리에서 이 V는 상대 속도입니다. 자, 베르누이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죠. 일단 베르누이 원리는 점성이 없는 이상유체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유체에서 일단 윗면을 한번 보죠. 공이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윗면에서는 공의 표면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공기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따라서 이 윗면에서의 상대 속도는 느리겠죠. 상대 속도가 느리면 압력이 높아지고요. 압력이 높아지면 누르는 힘이 높아지죠. 왜냐? 압력이 단위 면적을 누르는 힘으로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면에 아랫면에서는 공의 표면이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공기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따라서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르고요. 따라서 압력은 낮고
따라서 누르는 힘도 약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밑에서는 약하게 밀어 올리고요. 위에서는 강하게 내리 누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떻게 힘을 받느냐? 아래로 힘을 받는다. 근데 이제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왼쪽 아래로 이렇게 휘어지며 날아갈 겁니다. 다음에는 마그누스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마그누스 효과는 자 여기 보시면은 녹색 공이 있고요. 역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죠. 그때 이렇게 공기가 와가지고 윗면을 지나가서 이렇게 가죠. 근데 여기서는 윗면에서는 윗면에서는 공기와 공의 표면이 움직이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느리게 움직이죠. 상대 속도가 느리죠. 따라서 난류가 늦게 생겨요. 그러니까 난류가 이쯤에서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반면에 아래쪽을 지나갈 때는 이렇게 가다가 가는데 여기에서는 공의 표면은 왼쪽으로 가고 공기는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상대 속도가 빨라요. 빠르다는 얘기는 난류가 더 빨리 생긴다는 거죠. 여기에서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죠. 따라서 윗면에서는 이 각도에서 밑에 면에서는 이 각도에서 난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를 이렇게 해보면은 요만큼의 차이가 생기죠. 요만큼의 차이 동안에 어, 공기가 그 면에 붙어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방향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윗면에서 온 거는 밑으로 내려가고요. 밑에서 간 거는 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공은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위쪽으로 힘을 받는다. 근데 공이 왼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공의 움직임은 왼쪽 위를 향해서 날아가게 되겠죠. 네, 이거는 뭐 어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설명도 보면은 당연하다고 보여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떠냐? 마그누스 효과는 위쪽으로 힘을 움직이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베르니 원리는 아래쪽으로 움직이도록 하려고 있어요. 서로 반대 방향이죠.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휘게 됩니다. 베르니 원리에서 휘는 그런 현상을 역 마그누스 효과라고 합니다. 역 마그누스 효과가 생기면 다시 얘기해서 마그누스 효과보다 베르니 원리가 더 강하게 나타나면 공이 도는 반대 방향으로 합니다. 이런 조건은 대략 네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첫째, 공이 느리게 움직일 때. 둘째, 대기의 압력이 작을 때. 이거는 예를 들어서 화성 같은 경우에 이 지구보다 뭐 거의 50분의 1 막 그런 식으로 대기압이 낮잖아요. 압력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서 차듯이 축구공을 차도 반대로 휩니다. UFO 슛 바나나킥 같은 거 안 돼요. 네, 세 번째, 공의 표면이 매끄러울 때. 이거는 공의 표면이 매끄러우면 마찰이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좀 상황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월드컵 공인구가 표면이 예전에 만들었던 것보다 조금 만들만들해졌다고 해요. 그랬더니 바나나킥도 안 되고 UFO 슛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중들이 재미없다고 막 그 피파를 욕했죠. 그래서 다시 예전처럼 물퉁물퉁한 그런 그러니까 매끄럽지 않은 표면을 가진 공인구로 되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예가 뭐가 있냐면 탱탱볼이 있습니다. 탱탱볼을 어떻게든지 그 회전하면서 날아가게 만들 수만 있으면은 그 보통 일반적인 공보다 공과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유체 안에 들어있는 물체가 돌면서 움직일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그누스 효과는 그 점성에 의해서 생긴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점성에 의해서 생겨야 되는데 초유체는 점성이 아예 없는 유체예요. 점성이 없으니까 마그누스 효과는 애초에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응용을 한번 살펴보죠.
자, 응용은 비행기가 뜬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비행기는 날개가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마그누스가 일어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날개를 떼고 거기다 원통형 날개를 붙여가지고 그 날아가는 비행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인승이나 2인승 정도의 작은 비행기는 이렇게 만든 비행기들이 많이 제작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 이제 이거를 공항에다가 착륙시켜서 쓰려면은 공항의 시설을 다시 지어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업적으로 쓰지 못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만든 비행기는 속도가 빠르질 않아요. 굉장히 느려요. 대신에 장점이 있죠. 이착륙 거리가 굉장히 짧아져요. 그러니까 작은 공항을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배를 전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막 전진을 하다가 방향을 바꿔야 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갑판 위에 원통형 그 기둥을 이렇게 박아놓고 그걸 빙빙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돌아가면서 배의 방향을 바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물 안에 뭐 키 같은 게 물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게 들어가 있을 때 그 유체 저항을 받는데 유체 저항이 공기의 저항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그 연료가 더 많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다음에 총알과 대포가 정확히 날아갑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를 시작할 때 했어야 되는데 안 했는데 마그누스가 처음에 마그누스의 원리를 연구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총알이랑 대포알을 더 정확하게 날아가게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 듣는 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총알이나 대포알 같은 경우에는 회전축과 날아가는 방향이 일치하죠. 네, 이거 일치하게 만드는 게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그 뭔가를 그 공기 중으로 날려보내는 일을 할 때는 어쨌든 일치하기 때문에 마그누스 효과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마그누스는 뭘 연구한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실제로 마그누스가 연구할 때는 총알이나 대포알이나 다 동그랗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그란 총알과 대포알 하면은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캐리비안의 해적 막 그런 영화에 보면은 그 엄청나게 커다란 쇠공을 막 그 대포 안에 넣고서 쏘잖아요. 네, 그게 그래서 이제 마그누스가 나오는 거예요. 대포 알이 화약이 폭발해서 이제 대포 밖으로 나갈 때 그 대포열을 그 한쪽 면에 더 강하게 부딪히면 그쪽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게 되면서 이제 대포열 밖으로 나간 다음에 마그누스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정도면은 마그누스 효과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는 충분한 것 같아요. 아닌가? 어쨌든 뭐 마그누스 효과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베르누의 원리가 더 중요하죠. 나중에 베르누의 원리도 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재미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골든버거였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